홈팀 미국은 4-2-3-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앙 점유와 빠른 전환을 추구한다. 콜 캠벨은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마르코스 삼브라노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전방 지원에 능하며 역습 전개 시 빠른 속도로 박스를 침투한다. 니키 차키리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 빌드업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약점을 보이며 상대 윙포워드와 풀백의 연계에 쉽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중앙은 견고하나 측면 간격 조정이 늦어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흔들리는 패턴을 보였다. 원정팀 프랑스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점유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추구한다. 응구라는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침투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든다. 은바에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공격형 자원으로 볼키핑 후 이선 침투를 이끌어낸다. 아수마니는 폭넓게 움직이며 좌우 전환 패스를 통해 전개 속도를 높이고 공격 템포를 가속화한다. 프랑스의 가장 위협적인 루트는 측면이다. 윙포워드와 풀백이 터치 라인을 따라 콤팩트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전개가 매우 날카롭다. 이 과정에서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세컨드 라인의 지원까지 더해져 페널티 박스 측면을 흔드는데 능숙하다. 프랑스는 측면에서 원투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기반으로 미국의 불안정한 측면 수비를 파고들 것이다. 응구라와 은바에가 박스 근처에서 공격 템포를 완성하고 아수마니의 전환 패스가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중앙을 지킬 수 있어도 측면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측면 공격에서 우위를 가진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콜롬비아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 공격을 겸비한 팀이다. 나이저 비아레알은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찌르는 전진 패스로 공격의 첫 단추를 끼운다. 몬타노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곤잘레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 강점이 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특히 콜롬비아는 코너킥 찬스가 발생할 때마다 반대쪽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으로 득점을 설계한다. 이번 대회가 남미 대륙 칠레에서 열리는 만큼 같은 남미권인 콜롬비아는 환경 적응에서 확실한 이점을 지닌다. 고온습도의 기후와 시차 부담이 적어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올려 상대를 압박하기에 유리하다. 원정팀 노르웨이는 4-2-3-1을 기반으로 탄탄한 미드필드 밸런스와 조직적인 빌드업을 추구한다. 한세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고 세컨드 볼을 연결하는 능력이 강점이다. 노르아임은 중원에서 볼을 간결하게 전개하며 때로는 직접 전진 패스를 통해 박스 근처까지 위협한다. 페테르센은 측면에서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에서 장거리 비행을 거쳐 칠레에 도착했기 때문에 체력 관리와 현지 적응에서 분명한 부담을 안고 있다. 기후시차 피지컬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흔들리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콜롬비아는 홈에 가까운 환경에서 빠른 템포와 세트피스 전략을 활용해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돼 있다. 나이저 비아레알의 전진 패스, 몬타노의 측면 돌파, 곤잘레스의 제공권이 노르웨이 수비를 괴롭힐 것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긴 이동과 기후 적응의 부담 속에서 체력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트피스와 환경적 이점을 지닌 콜롬비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홈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앙을 지배하는 세코토가 전술의 핵심 축이다. 그는 미드필드 깊은 지점에서 좌우로 패스를 뿌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스윙 작업을 통해 포켓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포켓 공간이 열리면 음지멜라가 빠른 타이밍으로 침투해 상대 센터백 사이를 찢어내며 결정적 슈팅각을 만든다. 밀론도 역시 움직임이 유연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날카로워 세코토의 패스를 이어받아 박스 안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들의 호흡은 한 번의 볼순환만으로도 상대의 수비 조직을 붕괴시키며 빠른 템포의 공격을 완성할 수 있다. 게다가 홈에서 경기하는 환경적 이점과 남미 대륙의 기후 적응력까지 더해져 초반부터 높은 압박과 주도권 장악이 기대된다. 원정팀 뉴칼레도니아는 기본적으로 4-3-3을 가동하지만 안정감이 떨어지고 전환 속도가 느리다. 브루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을 활용해 기회를 만들지만 지원이 늦으면 쉽게 고립된다. 우지카스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전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하고 공간 관리가 허술하다.
바키에는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을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팀 빌드업이 더딘 탓에 자주 볼을 공급받지 못한다. 중원은 압박을 버티는 힘이 부족해 상대가 스윙 패스를 반복하면 쉽게 포켓 공간을 내어준다. 또한 측면 풀백의 복귀가 늦어 빠른 전환 공격을 당할 때 수비 라인이 쉽게 벌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코토의 스윙 패스를 활용해 수비 간격을 끊임없이 흔들고 음지멜라와 밀론도의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뉴칼레도니아는 중원 압박과 전환 대응이 느려 이 빠른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스윙 기반 공격이 빛을 발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이지리아는 4-4-2를 기본 틀로 강력한 피지컬과 폭발적 스피드를 활용해 경기를 장악한다. 벤자민은 최전방에서 탄탄한 체격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공중전과 뒷공간 침투 모두 위협적이다. 아르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을 탈취하며 빠르게 전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알라비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팀의 공격폭을 넓히며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타고난 체격 조건과 운동 능력으로 90분 내내 강한 압박과 전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팀들은 연령별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실제 연령보다 신체적으로 성숙한 선수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강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도해왔다. 이러한 배경은 이번 대회에서도 나이지리아가 상대를 체력적으로 압살하며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다. 원정팀 사우디아라비아는 4-4-2를 바탕으로 기술적 플레이와 점유 중심의 전개를 시도한다. 탈라라지는 전방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개인기를 활용해 공간을 만들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공을 지켜내는 데 한계가 있다. 사드 하카위는 중원에서 패스를 연결하고 볼순환을 담당하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지하드 압둘라 알감디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지만 피지컬 접촉이 잦아지면 경기 영향력이 제한된다. 특히 이 팀은 강한 압박과 높은 활동량을 유지하는 상대를 만나면 체력적,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전방 압박과 폭발적인 템포에 90분 내내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나이지리아는 전통적으로 연령별 대회에서 피지컬과 운동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술적 플레이를 펼치지만 강한 압박과 높은 템포를 90분 내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술 체력 심리 모두 나이지리아 쪽으로 기울어진 이번 경기는 홈팀 승리 기대값이 뚜렷하다.